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의 최예린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하반기 시장이 어떨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한 결과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 70% 이상이 올 하반기에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죠. 사실 감회가 새로운 것이요. 올 초만 해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뤘었는데 이제는 전문가 과반수 이상이 올 하반기에도 이 같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 우리 재테크그룹의 정시원 대표님 그리고 박영신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에도 시장이 좋을 것 같다. 집값도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의견도 같으신지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하반기에도 지역계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여전히 좀 부동산 어떤 주택 상승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유로는 일단 저금리를 꽂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죠. 또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완화, 축소 이거는 결국은 정부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주택에 대한 상승이 이어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런 상승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아주 폭등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조금 실수요자 위주로 약간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 가을쯤 이제 이주 수요와 가을에 또 이사철이 끼어 있죠. 그래서 네. 조금 올 한 해까지는 어쨌든 상승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서 하반기에도 있긴 할 텐데 각도가 이건 아니고 약간 좀 완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박영신 소장님도 한 말씀 덧붙여주시죠. 네.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의 부족을 지금 꼽을 수가 있고요. 지금 기존의 전세 물량마저도 매매로 전환이 되고요. 그 전세마저 다시 또 월세 시장으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정부 자체에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 활성화를 어떻게든 꾀하고는 있지만 그게 수요가 그 공급하는 양이 그다지 현재 많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 매매가 상승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이제 정부의 주택의 공급 정책 방향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형 호재거리를 만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아닌 이제는 주거복지 쪽으로 이제 뭔가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 안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4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입지가 좋은 지역 주변으로 해서 일단 아파트 분양가가 슬슬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 지금 현재 오랜만에 찾아온 이 분양 활기 속에서 공급업체들은 결론적으로는 계속 분양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기존의 주택 가격까지도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께서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점 좀 유의해라 전반적인 그런 내용 먼저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단연간 실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좀 지금의 부동산은 미래 예측이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량 물건이 있으면 빨리 발빠르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보조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무엇보다도 과잉 대출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또 과잉 대출을 더더구나 전세 대출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세 대출이라는 게 엄밀히 말해서 주인의 빚을 세입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물론 대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지 않겠지만 혹여나 대출 이자가 오를 경우에는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럼 심리적으로 벌써 불안해질 테고 또 하나는 주택이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오르면 나의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하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전세가를 올려줘야 되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주택이
내릴 수도 있겠죠. 주택이 내리면 흔히들 말하는 이제 깡통 주택이 돼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전세 대출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어떤 막 청약 이렇게 뭐 과열 청약 이런 분위기 탓에 너무 안해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2, 3년 후에는 굉장히 좋아질 거야. 혹은 뭐 그냥 청약 시장에 가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묻지마 투자를 하는 수가 있는데 자기 직장가도 먼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윳돈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한도 내에서는 전세나 묻지마 투자보다는 소형주택이라도 나의 보금자리를 가꾸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형 평수라도 전세보다는 매매 쪽이 더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하반기 유망 지역으로 어디를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그 덩어리 규제가 풀리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꼽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지역으로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을 지역을 꼽을 수가 있겠죠. 강남 지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마곡단지, 뭐 그 주변으로 해서 교통편이나 아니면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그 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부지, 이전 부지죠. 그다음에 그 주변 삼성 반도체 이전 신규로 해서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주변, 또는 이제 좀 멀리 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역 소득 수준이 높은 울산이라든가 거제도, 창원 이쪽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전반적인 뭐 정부의 정책 또 시장의 흐름 내가 좀 관심이 많다 하는 물건에 관련된 시세들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작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추천 매물을 오늘 크게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정시원 대표님. 네. 네, 바로 역삼 지역으로 일단 갖고 와봤습니다. 강남으로 오늘 가는군요. 네. 저는 오로지는 아니지만 강남을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뭐 수익성을 저는 단연 최고로 치고 있기 때문에 역삼 지역으로 갖고 왔고요. 역삼동은 강남에서도 상업지나 업무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예로부터 수익성의 물건 하면은 역삼동을 빼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수익성 혹은 요즘 굉장히 또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역삼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강남구 역삼동 하면 회사원들이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가 언뜻 떠오릅니다. 지도 보면서 입지 여건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도로 상황을 보자면 바로 이 도로를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분당 내곡간 도로가 있습니다. 분당 내곡간 도로를 타면은 우리가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수지 쪽으로 해서 한 2, 30분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8년인가요?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리게 되면 경기도 어느 지역까지도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게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활 편의상으로 보자면 이쪽에 한티역 쪽에 보면은 대형 백화점이 있죠. 대형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쇼핑센터까지. 그래서 좀 우한 쇼핑을 즐길 수도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은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서 고급 의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모든 게 다 어우러진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뭐 실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개발 호재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개발 호재 역삼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발 호재 당연히 강남하면 이 삼성동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한 50만 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50만 평의 마이스 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마이스 산업 하는데 여기는 컨벤션, 뭐 국제회의 그리고 포상관광이라고 저희가 조금 생소한 관광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관광이라는 거는 기업체에서 오는 관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인 관광보다 수요가 많고 돈 씀씀이가 커지겠죠. 단체로. 예, 단체로. 그래서 이런 뭐 10,000명 혹은 20,000명 전시부터 시작해서 한마디로 서울이 이제는 국제도시고 강남이 국제도시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 국제 교류 복합지구를 뭐니 해도 꽂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우성
우성 아파트 사거리 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롯데칠성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아직 미발표예요. 미발표지만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성인 중이기 때문에 곧 떨어질 걸로 봅니다.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한 18,000평의 뭐 복합적으로 상업, 업무, 유통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게 되면 발표만 됐다라고 하면 또 이 지역의 부동산이 또 한 번 덜 쓰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근일 프로죠. 바로 지금부터도 계속 이제 시작이 되는 개포 주공 재건축 이 이주 수요를 뺄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이주가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매봉 터널 하나만 지나면은 바로 이물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 수요의 효과를 바로 누리는 영순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 수요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한 3,100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8만 명 예상을 했는데 네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이주 수요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네, 그렇군요. 삼성동 한전부지,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개발에 따른 기대효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포 재건축 그 단지하고 굉장히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기대 효과가 큰 그런 지역이다까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역삼동의 괜찮은 물건 지금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한티역에서 7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이 다세대 빌라. 대지 면적은 20.1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3.74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9월 준공 예정인데요. 총 5층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고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고 전세 시 임대 금액 2억 4천만 원으로 예상돼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매물은 역삼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빌라였는데요. 대표님 선정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도 꾸준히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 지역인 건 틀림없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 재건축 이주 수요를 무엇보다 빠뜨릴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강남에 비슷한 빌라들이 많죠. 근데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도를 할 때도 조금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비록 강남이지만, 비록이 아니죠. 강남이지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개포 주공단지 재건축 이주 수요가 상당한데 그 바로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되는 그 위치에 지금 있는 그런 물건이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된 걸로 화면에 소개가 됐는데 건물 전체의 특징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지금 준공은 9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이미 골조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제가 거의 날마다 거기서 한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제가 올리겠지만 아주 철근부터 아주 꼼꼼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9월 예정이면서 한계동으로 일단 13세대가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한 3, 4인 가족이 살라도 괜찮을 정도로 투룸이니까. 예, 투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매물은 5층 중 3층이고요. 실사용은 33.7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대지는 20.1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투룸이고요. 욕실 당연히 있습니다. 거실 분리되는 주방으로 이루어지는 투룸 주택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층은 당연히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또 요즘은 또 CCTV도 거의 기본으로 달아줍니다. 이렇게 방범 CCTV. 근데 이 지역은 사실 CCTV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CCTV부터 시작해서 또 거의 풀옵션 구조죠. 시스템 에어컨, 전기 쿡탑, 해서 거의 옵션으로 이루어지는 투룸 다세대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지. 아까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로 가능한 물건이 하셨는데요. 지금 매매가가 2억 7,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아마 쌀 거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임대가는 전세 2억 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액은 한 1억 9천 정도. 물론 신용도에 따라 틀려지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투자 시에는 전세 시는 3,500만 원, 월세 시에는 5,5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가가 3억이 안 되는 네. 역삼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빌라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입지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교통망
뭐 철도부터 시작해서 철도라면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도로까지도 사통발달의 교통망이고요. 또 도심지이긴 하지만 굉장히 쾌적한 어떤 그린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 주변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라든지 백화점 쇼핑센터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기는 파라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만 가득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애정하시는 매물에 대한 정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매매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 임대가는 전세 2억 4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액은 1억 9,3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500만 원, 월세 시에는 5,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둘러보시면서 그냥 한번 쫙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네. 자세하게 마지막 정리까지 잘 들었습니다. 정시원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역삼동 투룸 다세대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엔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또 다른 추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강남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률 매매가를 앞지르고 있는 지역이 있죠. 서초동입니다. 그 서초동의 수익성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최적화된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주변이 전철 역세권 2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 폐지가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그 교통 인프라나 아니면 생활 편의시설들, 그다음에 각종 개발 호재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수익률이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서초동은 지금의 서초동만으로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시는 주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더 좋아질 게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아까 같은 강남이니까 앞서 우리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던 역삼동하고 비슷한 개발 호재를 갖고도 있겠네요. 네네. 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겁니다. 정보사 부지 터널을 올 하반기부터 개발을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터널을 만들면서 이제 사당과 연결을 시켜서 3호선, 7호선, 2호선 라인의 복합적인 이제 교통망이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서초 우면 R&D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현재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현대, LG, 기아, 삼성까지 해서 그 석박사들이 모여서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관계된 사람들만 지금 현재 연구소만 300개 정도에 인구만 7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있다 보니 그 주변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롯데실성 복합단지는 뭐 연일 나오기는 얘기지만요. 지금 현재 14,000평 규모의 호텔동과 그다음에 업무시설, 그다음에 본사가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직장 인구들 끌고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인구들 때문에라도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개발 호재들 그리고 밀려 들어올 이주 인구 등을 생각해서 이 지역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의 유망 매물 이어서 살펴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추천 매물은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원룸 빌라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교대역, 3호선 환승역에서 4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이 역세권 빌라의 대지 면적은 19.6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3.86제곱미터인데요. 2013년 7월에 준공이 됐고요. 총 5층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1개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이고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추천 매물 서초동에 위치한 원룸 다세대 빌라였었는데 매물 선정 이유 역시 들어볼게요. 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쪽 지역은 학군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세대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인구들이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법조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각종 그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시설들이 좋다 보니까 인구들은 당연히 포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항상 거주 세력이 항상 존재해왔던 터라 계속 임대
수익률이 2%에서 3%씩 연일 계속 올라왔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가치 상승이 개발 호재 덕분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지 한 1년가량 이제 막 돼가는 그런 물건인데 원룸이다 보니까 역시 풀옵션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건물 전체적인 풀옵션 특징. 구조입니다. 2013년도 7월에 준공된 선시공 물건입니다. 선시공 후분양 물건이고요. 지금 현재 5층 중에 5층에 지금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분양 23.8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9.66제곱미터, 방 한 개, 욕실, 주방 이렇게 풀 옵션으로 구조가 형성돼 있고요. 건물 특징으로는 필로티 주차장 다 100%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스타일러까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옷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몸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예, 옷은 나중에 사죠. 그러면 이 서초동 다세대 원룸 빌라 역시 이 부분이 맞아야 그 다음 얘기들이 들리실 거예요.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현재 매매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매매가 1억 9,500만 원에 보증금 2,080만 원이 이미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뭐 진행하시면 되고요. 1억 3,600만 원 대출도 이미 다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승계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채 안 되는 3,900만 원 예상합니다. 예. 역시 서초동에 있는 물건치고 꽤 가격이 괜찮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지금 교통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서초역과 교대역에 지금 이제 도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장이라든가 학생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법조단지 주변에 인근에 국가 기관들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항상 인구들을 형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대규모 개발 호재가 또 같이 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됨과 동시에 주변의 매매가라든가 임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4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도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설명 있었습니다. 이 매물 투자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투자의 기본 원칙은 그러니까 리스크는 최소로 하고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죠. 말이 참 쉽긴 한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의 상태라든가 입지 향후의 가치 상승 여력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충분하게 투자 플랜을 세우셔서 그 시세 차익보다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뒤이어 추천해 주신 서초동 다세대 원룸 빌라였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2015년도 부동산 시장 하반기 전망, 유망 매물 2건까지 알아봤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의 활기는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난을 피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 거래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요. 분양시장도 5만 6천여 가구가 지금 쏟아지면서 청약 열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